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원가의 개념 그리고 분류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준변동 원가와 그리고 준고정 원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이번 시간은 그 앞에 준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준고정원가, 준변동원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준변동원가, 준고정원가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었던 변동원가 그리고 고정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동원가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이 변동원가는 자, 우리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 즉 X축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이 가로축을 우리가 조업도, 즉 생산량, 조업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조업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고 이 세로축을 우리가 원가라고 할 때 어떤 이 조업도와 원가의 관계를 보이냐. 자, 조업도가 0일 때는 역시 원가도 0이더라. 그리고 이 조업도가 자, 이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개, 그리고 10개, 100개 이렇게 조업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원가가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원가가 1개일 때는 100원, 10개가 되니까 1000원, 그리고 조업도가 생산량이 100개가 되니까 10,000원 이렇게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가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더라. 자, 이걸 우리가 원가 행태 이렇게 말을 한다. 원가 행태라고 하는 것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 그걸 우리가 원가 행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즉 이 원가 행태가 원점을 통과하는 이런 직선의 형태를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직선을 우리가 함수로 표시하면 자, y는 100x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y는 이제 원가였고요. 원가였고 이때 x는 자, 조업도였습니다. 조업도. 자, 여기서는 조업도 중에서도 생산량을 지금 조업도로 하고 있죠. y 이꼴 100x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원가가 바로 변동 원가였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변동 원가의 특징으로는 자, 생산량이 이렇게 0에서부터 출발해서 1개, 100, 10개, 100개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원가가 0에서부터 출발해서 100원, 1000원, 10,000원 이렇게 원가는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되고 자, 그런데 단위당 원가는 아무리 생산량이 증가하고 원가가 증가해도 한 개당 원가는 100원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즉 일정하게 나타나더라. 자, 이게 변동 원가의 특징이었죠. 자, 이때 자, 이 단위당 원가 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함수로 보면 어디에 해당한다? 자, 이 함수에 자, 100x의 이 100원, 100 여기에 해당한다. 이 함수에서는 이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말을 하지만 이 원가에 보면 이 기울기는 뭘 표시한다? 단위당 변동 원가를 표시한다. 변동 원가를 표시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변동 원가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준변동 원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변동 원가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 텐데, 자, 아까 마찬가지로 가로축을 우리가 조업도, 자, 조업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조업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즉, 이 가로축은 생산량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세로축은 역시 원가를 표시합니다. 원가. 즉 원가는 이제 돈으로 화폐 금액으로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화폐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하게 될 때, 자, 원가 행태를 보게 되면, 자, 우리 금방 봤던 그 순수한 그 변동원가 y 이꼴 100x였죠. 이때 y는 원가였고요. x는 조업도. 자, 여기서는 생산량이었죠. 생산량인데, 자, 이런 원가 행태를 보일 때는 아까 어떻게 표시가 됐습니까? 원점을 통과하는 자, 이런 직선의 형태를 보인다. 즉, 여기에 한 개가 되면 y가 100원이 되고 이게 이 생산량이 10개가 되면 원가는 1000원이 되고, 그리고 생산량이 100개가 되면 원가는 10,000원이 되었죠. 10,000원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점과 같이 표시가 되고, 이를 쭉 연결하면 이와 같은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y 이꼴 100x에 해당하는 즉 변동 원가였다 이겁니다. 변동 원가.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끝에 더하기 100이라고 하는 게 더 붙는 거예요. 더하기 100. y 이꼴 100x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그냥 변동 원가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하기 100원이 더 붙는 겁니다. 더하기 100원.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표시되겠습니까? 자, 생산량이 0이 되면, 즉 x가 0이 되면 이게 0이 되고, 즉 y 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100원이 되겠죠. 그죠? 100원이 되겠죠. 즉 여기 표시됩니다. 그죠? 여기 표시돼요. 그리고 생산량이 만약에 1개가 되면, 그러면 100원 더하기 100원이 되니까 원가는 얼마가 돼요? 200원이 돼요. 그러면 생산량이 1개일 때는 요 위에 200원의 표시가 되겠죠. 그 생산량이 10개가 되면 100원 곱하기 10개, 그러니까 1000원이 되고, 거기에 100원이 더해지니까 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1100원이 되겠죠. 생산량이 10개가 됐을 때는 1100원이 됩니다. 1100원이. 자, 그리고 생산량이 100개가 되면 100원 곱하기 100개에서 10,000원이고, 거기에 더하기 100원이 되니까 11,100원이 됩니다. 생산량이 100개가 되면 그때는 11,100원이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점으로 표시됩니다. 자, 이 점들을 쭉 연결하면 이와 같이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변동 원가하고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변동 원가에다가 고스란히 100원이 더해진 것이죠. 100원이 여기 더해졌고, 100원만큼이 여기 더해졌고, 1000원이고 1100원이니까 100원만큼이 여기 더해졌고, 그죠? 또 10,000원이고 1100원이니까 100원만큼이 여기 더해진 겁니다. 고스란히 변동원가에다가 100원이 더해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보면, 자, 그러면 이 원가는 결국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 자, 생산량이 0이라도 무조건 100원의 원가는 발생하는 겁니다. 생산량이 0이더라도 원가 100원은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생산량이 1개일 때는, 자, 이 100원은 무조건 발생하고, 거기다가 100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원이 되는 겁니다. 생산량이 10개일 때는, 자, 일단 100원은 무조건 발생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얼마가 더해집니까? 1000원이 더해져 가지고 1100원의 원가가 되는 거고요. 자, 생산량이 100개일 때는,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100원은 무조건 발생하고, 거기에다가 10,000원이 더해져 가지고 1100원이 되는 형태. 자, 이렇게 원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자, 이 100원만큼은 생산량이 0일 때나 1개일 때나 10개일 때나 100개일 때도 이 100원만큼은 무조건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는 100원만큼 더해졌고 여기는 1000원만큼 더해졌고 여기는 10,000원만큼 더해진 겁니다. 그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 자, 이 100원 무조건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이 100원은 결국 어떤 성격이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원가의 성격이고, 그 다음에 이 100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배웠던 변동원가의 성격이더라. 그래서 결국 이 원가라고 하는 것은 고정원가와 변동원가가 합산되어서 구해지는 원가이다. 자, 그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준변동원가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준변동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변동원가의 성격을 가져요. 어떤 점에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직선의 형태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동원가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변동원가의 성격에다가 뭐가 더해진 겁니까?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 이런 고정원가가 변동원가에 더해진 거예요. 변동원가에다가 고정원가가 더해진 것이다.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준변동원가라고 한다. 준변동원가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준변동원가는 함수로 표시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변동원가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자, 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가를 표시하는 거였고, x는 조업도인데, 자, 여기서는 지금 생산량이었죠. 자, 그래서 y 이꼴 100x 더하기 100이라고 함수의 형태로 준변동원가가 표시가 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준변동원가의 특징을 한번 보면, 자, 생산량이 자, 0일 때, 자, 그러더라도 원가는 100원이 무조건 발생하죠. 그죠? 자, 단위당 원가. 생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라는 원가의 그 의미가 없죠. 단위가 없으니까 0이니까. 자, 생산이 1개다. 그러면 결국 100원에다가 100원의 변동원가에 또 100원의 고정원가가 더해져서 원가는 200원이 되고, 자, 단위당 원가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자, 1개 생산했는데 200원이 원가니까 단위당 원가는 200원이죠. 자, 10개를 생산하게 되면 100원 곱하기 10개니까 1000원이 되죠. 거기에 자, 이 변동원가에 100원의 고정원가가 더해져서 1100원이 됩니다. 단위당 원가로 하면 1100원 나누기 10개 하면 단위당 원가는 110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0개를 생산하면 이제 100원 곱하기 100개 그렇게 되니까 자, 변동원가는 10,000원이고, 자, 거기에 고정원가 100원이 더해져서 자, 11,100원이 되겠다. 그래서 11,100원 나누기 100개 하게 되면 자, 단위당 원가는 101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이 0에서 1개, 1개에서 10개, 10개에서 100개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할 때 자, 전체 원가는 어떻게 돼요? 100원에서 200원, 200원에서 1100원, 11,100원 이렇게 전체 원가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200원에서 110원, 110원에서 101원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게 되죠. 자, 이런 성격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냐? 자, 준변동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의 성격이 섞여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변동원가는 1개 생산할 때 100원, 10개 생산할 때 1,000원, 100개 생산할 때 10,000원. 자, 그러면 변동원가의 경우에는 1개당 단위당 변동원가는 무조건 얼마입니까? 1개 생산할 때 100원이면 단위당 원가는 100원이고, 10개 생산할 때 1,000원이면 단위당 변동원가는 1,000원이죠. 100원이죠. 그리고 100개 생산할 때 10,000원이면 역시 단위당 변동원가는 100원이죠.
자, 변동 원가에서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변동 원가의 성격이었죠.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해요. 자, 그런데 고정 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고정 원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했죠. 단위당 변동 원가는 100원 일정하더라도 단위당 고정 원가는 100원에서 계속해서 단위당 고정 원가는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200원에서 110원, 110원에서 101원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준변동 원가에서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는 것은 변동 원가 때문에 그렇다, 고정 원가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고정 원가 때문에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게 돼요. 왜? 한 개일 때 고정 원가 100원이면 단위당 고정 원가는 100원이죠. 10개일 때 고정 원가 100원이면 단위당 고정 원가는 10원이죠. 100개일 때 100원이면 단위당 고정 원가는 1원이죠. 그래서 단위당 변동 원가는 똑같이 100원인데 단위당 고정 원가는 100원, 10원, 1원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단위당 원가는 200원에서 110원, 110원에서 101원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즉 단위당 원가는 고정 원가 때문에 감소하게 된다. 이겁니다. 고정 원가의 성격 때문에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게 된다 하는 거. 자, 준변동 원가의 성격에서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자,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위당 원가는 어디에 수렴하게 될까? 그렇죠. 지금 단위당 고정 원가가 100원에서 지금 이때는 10원이었고 지금 이때는 1원이었죠. 계속해서 생산량이 100개 이상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단위당 고정 원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원에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겠죠. 결국 생산량이 무한대로 만약에 증가한다라고 가정하면 단위당 고정 원가는 어디에 수렴하게 될까? 단위당 고정 원가는 0에 수렴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결국 단위당 고정 원가가 0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전체 단위당 원가는 결국 어디에 수렴하게 된다? 단위당 변동 원가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왜? 단위당 변동 원가는 아무리 생산량이 증가해도 무조건 얼마예요? 무조건 100원이잖아요. 단위당 변동 원가는 무조건 100원인데 단위당 고정 원가는 생산량이 자꾸 증가하게 되면 결국 거의 0에 가깝게 되니까 전체 단위당 원가는 결국 얼마에 가깝게 된다? 100원에 가깝게 된다. 즉 단위당 변동 원가하고 거의 일치하게 될 것이다. 자, 준변동 원가의 성격입니다. 자, 준변동 원가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자,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변동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 이 variable cost라고 하는 것이 변동 원가였고요. 앞에 이제 세미라고 붙어서, 자, 준변동 원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고정 원가와 변동 원가의 자, 혼합 원가다. 자, 그래서 mixed cost 이렇게 부릅니다. 혼합 원가. 그래서 준변동 원가와 혼합 원가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준변동 원가 또는 혼합 원가 같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 이 혼합 원가는 우리가 이렇게 함수의 형태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만약에 y 이꼴 100 더하기 100x 이렇게 표시가 됐다면 원가에 이 y가 원가였고 x가 조업도였고, 자, 이게 100x라고 하는 것은 변동 원가고 이게 그냥 100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원가죠. 그래서 전체 이 y 원가는 결국 고정 원가와 변동 원가의 혼합, 즉 혼합 원가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준변동 원가에서 조업도가 0이 되면 자, 일정한 고정적인 일정한 원가가 발생한다. 즉 고정 원가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업도가 0이라도
무조건 고정적인 일정한 원가가 발생한다. 자, 그리고 조업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자, 변동 원가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고정 원가는 조업도가 아무리 증가해도 일정하죠. 자, 이건 이제 고정 원가는 일정하더라도 변동 원가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준 변동 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업도가 증가하게 될 때, 자, 단위당 변동 원가는 아무리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일정해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단위당 변동 원가가 얼마였습니까? 100원이었잖아요. 그죠?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합니다. 100원으로. 자, 그런데 단위당 고정 원가는 조업도가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감소하게 되죠.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고정 원가가 계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를 더한 전체 준 변동 원가, 단위당 준 변동 원가는 감소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하는 거. 자, 앞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준 변동 원가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실제로 자,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변동 원가보다 준 변동 원가가 훨씬 더 준 변동 원가를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의 경우에 특히 이제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요금에다가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나오는 요금,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본 요금은 우리가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기본 요금은 무조건 내야 되는 요금이에요. 만약에 100원이 기본 요금이고 100X가 전력 사용량에 따른 요금이다 라고 하면, 자, 아무리 이 전력 사용을 내가 전혀 하지 않았다, 장기간 출장을 가게 돼서 집에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그러더라도 자, 이 전력 사용량은 0이라 하더라도 이 100원이라는 기본 요금은 내가 무조건 내는 요금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기 요금이. 자, 이것도 역시 이런 형태도 준 변동 원가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급여에서 일반적으로 기본급이라고 하면, 자, 이 기본급은 자, 일정한 고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급여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보장해 주고 있는 급여. 자, 그걸 우리가 기본급이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이 급여가 이런 기본급에다가 초과 근무 시간당 수당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그러면 자, 이 기본급은 결국은 이 고정 원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초과 근무 시간당 주는 이 수당의 경우에는 이거는 변동 원가의 성격을 가지게 되죠. 즉, 초과 근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따라서 급여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동 원가의 성격을 가지고, 기본급은 고정 원가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자, 이것도 역시 준 변동 원가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가지고 나갔을 때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차 요금을 일반적인 어떤 그런 기본 요금에다가 일정한 시간, 뭐 10분을 초과한다든지 초과 시간당 요금을 더해서 주차 요금을 내고 있다면, 그럼 그때 이 주차 요금의 기본 요금은 이거는 고정 원가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일정한 초과 시간에 대해서 내는 주차 요금은 이거는 변동 원가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더해져서 내가 총 주차 요금을 내가 내게 된다. 그러면 이 주차 요금도 역시 준 변동 원가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것이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변동 원가. 자, 그에 이어서 준변동 원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준고정 원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준고정 원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웠던 고정 원가를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정 원가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생산량 역시 그래프에서 자, 조업도, 즉 조업도 중에서도 생산량을 우리가 가로축, 원가를 세로축 이렇게 봤을 때 생산량이 0일 때, 즉 생산량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공장이 가동이 안 된 거예요. 공장이 가동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의 원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죠? 이 10,000원의 원가가 발생하고 있고. 자, 1개를 생산하더라도 원가는 10,000원이고, 10개를 생산하더라도 원가는 10,000원이고, 100개를 생산하더라도 원가는 10,000원이에요. 조업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에 상관없이 원가는 무조건 10,000원 하고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죠. 자, 이러한 원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 이걸 굳이 이제 함수로 표시하면 y가 원가였죠. y 이꼴 그냥 10,000원이에요. 자, 이와 같은 원가 행태를 보인다. 자, 이러한 원가를 우리가 고정 원가라고 한다. 자, 고정 원가라고 한다. 자, 고정 원가 있는데,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소한 그런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관련 범위라고 하는 건데요. 관련 범위. 자, 이 관련 범위는 뭐냐? 자, 이 관련 범위는 결국은 뭐의 범위냐? 조업도의 범위예요. 조업도의 범위. 자, 지금 보면 지금 조업도가 어디에서 끊어져 있습니까? 100개에서 끊어져 있죠. 이 이상 조업도가 아니고 딱 100개까지 조업도에서 딱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원가도 이 0에서부터 100개까지의 범위에서 고정적으로 10,000원으로 발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100개까지의 이 범위, 이걸 우리가 관련 범위라고 하는데, 자, 왜 이런 관련 범위가 나오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을 한다.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그 제품은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그리고 기계와 같은 이런 생산 시설, 설비가 있어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생산 설비는 우리가 무한정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한정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이 제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생산 설비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 생산 설비로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 유한한 생산 설비를 가지고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없고, 자, 그 생산 설비로는 만들 수 있는 생산량, 즉 조업도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 여기서는 몇 개가 한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 설비를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월 100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월 100개까지. 이 생산 설비를 가지고는. 그러면 100개 이상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100개 이상은.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100개까지야. 그러면 100개까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원가도. 그래서 자, 이 경우도 역시 0에서부터 100개까지인데 이 100개까지 생산할 동안에 원가가 10,000원으로 일정한 것이다. 10,000원으로 일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 범위를 우리가 관련 범위, 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 이 고정 원가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 자, 고정 원가 하면 조업도가 증가하고 감소함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자, 고정된 원가가 발생한다. 라고 해서 자, 그걸 우리가 고정 원가 이렇게 말을 했죠. 고정 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덧붙입니다. 뭘 덧붙이냐? 관련 범위 내에서. 자, 이런 말이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원가액의 책에는 다 붙어 있어요.
자, 관련 범위 내에서 원가가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한다. 그것을 우리가 고정원가라고 말한다. 앞에 항상 관련 범위 내에서, 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이 관련 범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설비는 유한하다. 생산 설비는 유한하다. 즉 생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생산 능력의 한계 때문에 관련 범위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범위 그리고 고정 원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그러면 변동 원가는 관련 범위가 없는 것이냐? 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변동 원가에도 당연히 관련 범위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 변동 원가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형태를 보인다라고 할 때 이 x축이 뭐였습니까? 조업도였죠. 조업도. 즉 우리가 조업도 중에서 우리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해보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 설비로는 몇 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100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100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개까지 생산하게 되면 결국은 변동원가는 100개까지 내가 최대한도로 생산했을 때 변동원가는 얼마가 됐다? 아까 우리 10,000원이 되었다라고 했죠. 결국은 생산설비 생산 능력 100개까지 변동원가는 최대 얼마까지 발생할 수 있다? 내가 10,000원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범위가 이 100개 0에서부터 이 100개까지 이 범위가 뭐가 돼요? 관련 범위가 되는 겁니다. 변동원가도 당연히 관련 범위가 있어요. 당연히. 자, 관련 범위라고 하는 것은 꼭 고정원가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 관련 범위가 고정원가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변동원가는 자, 관련 범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냥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비례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관련 범위라고 하는 것의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근데 고정 원가의 경우에는 이 관련 범위 때문에 원가가 발생하는 그 원가 행태가 크게 달라지게 돼요. 즉 변동 원가는 관련 범위를 초과한다고 해서 원가 행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련 범위의 중요성이 낮다. 그런데 고정 원가는 관련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원가 행태가 바뀐다 이겁니다. 변동 원가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특히 고정 원가에서 이 관련 범위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관련 범위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되는 준고정 원가예요. 자, 그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고정 원가. 자, 그다음에 고정 원가의 특징.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생산량이 0에서부터 1개, 1개에서 10개, 100개 생산량이 증가할 때 원가는 계속해서 10,000원으로 일정하더라.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더라. 자, 그러다 보니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되더라? 10,000원에서 1,000원으로 그리고 100원으로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게 되더라. 자, 고정 원가의 성격이었어요. 그죠? 자, 이미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정 원가의 개념,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했는데, 그리고 관련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이제 준고정 원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내가 공장 한 동을 내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공장은 내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공장 건물 한 동을 내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료가 월 10,000원이에요. 월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공장 한 동에는 그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생산 설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 한 동에서 월 최대 몇 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100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범위는 몇 개다? 100개까지인 겁니다. 100개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공장 한 동을 가동해서 월 100개, 최대 100개니까 뭐 한 70개, 80개 정도 생산해서 판매하고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공장 한 동에 대한 임차료를 10,000원씩 내가 그냥 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게 됐어요. 시장에서 인기가 갑자기 입소문이 나면서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인기가 갑자기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된 거예요. 크게 증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공장 한 동에서 월 100개까지, 최대 100개까지 생산한 걸로는 이 제품에 대해서 들어오는 주문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 공장 한 동을 자, 추가로 임차를 하게 된 겁니다. 추가로. 자,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월 100개가 아니죠. 이제 월 200개로 관련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확대되게 됩니다. 월 200개로 관련 범위가 확대되게 되고, 자, 그러면 고정원가는 얼마가 돼요? 공장 한 동일 때 월 10,000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장 한 동을 더 추가로 임차하게 되면 월 20,000원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역시 이 가로축을 조업도 생산량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원가라고 했을 때, 자, 생산을 전혀 하지 않은 생산량이 제로인 상태에서 10,000원이었다. 그리고 최대 100개까지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는데 이때까지는 공장 한 동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공장 한 동에 대한 임차료만 내가 그 원가만 내가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개까지 관련 범위일 때는 그냥 고정원가는 10,000원으로 충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주문이 갑자기 폭증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월 100개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생산이. 그래서 공장을 추가로 더 임차했어요. 추가로 더 임차하게 되면 결국은 공장 한 동 더 임차하게 되니까 임차료가 어떻게 됩니까? 10,000원이 아니고 이제 20,000원이 되죠. 그럼 이제 관련 범위가 어떻게 돼요? 확대되게 됩니다. 몇 개로? 200개로. 그죠? 그래서 결국은 100개까지일 때는 10,000원의 임차료면 충분했는데 100개 넘어서 초과해서 200개까지 내가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내가 얼마의 임차료를 부담해야 된다? 20,000원의 임차료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1개부터 200개까지는 임차료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0,000원이 되는 거예요. 20,000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임차료 10,000원에서 임차료 20,000원으로 이렇게 폴짝 뛰게 됐죠. 확 점핑을 했다 이 말입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이제 공장 한 동 더 이제 추가 임차했는데 그런데 주문이 계속해서 밀려와서 이제 공장 두 동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공장을 하나 더 추가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업도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월 최대 300개까지 늘어나겠죠. 그리고 공장은 한 동 더 필요하겠죠. 그 임차료는 얼마가 됩니까? 30,000원으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임차료가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조업도는 300개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즉 관련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제 200개에서 300개까지 또 관련 범위가 확대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개 넘어서 300개까지 생산을 할 때는 공장이 3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원가도 내가 부담해야 되는 임차료도 어떻게 돼요?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2만 원에서 공장 임차료가 또 폴짝 뛰었죠.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관련 범위가 확대가 될 때마다 100개에서 관련 범위가 확대가 될 때 고정원가가 폴짝 뜁니다. 그죠? 200개에서 관련 범위가 확대될 때 또 고정원가가 폴짝 뛰어요. 자, 이런 형태를 보인다 이겁니다. 자, 이런 형태를 보이는 이런 원가 형태를 보이는 고정원가를 우리가 준고정원가 이렇게 말합니다. 준고정원가.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우리가 고정원가하고 준고정원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관련 범위가 축소가 되게 되면 이제 관련 범위를 100개까지만 우리가 관련 범위로 보면 그냥 우리가 봤던 고정원가였어요. 그죠? 그냥 고정원가였어요. 그런데 관련 범위가 이제 확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정원가가 이렇게 점핑을 해서 발생하게 되는 원가 형태를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즉 관련 범위가 증가되게 되면 고정원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뛰는 형태를 보인다. 관련 범위가 축소가 되면 우리가 배웠던 그냥 일반적인 고정원가, 관련 범위가 확대가 되게 되면 이런 계단식으로 증가하게 되는 준고정원가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자,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범위가 이제 300개까지 늘어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자, 이러한 원가 형태를 보인다. 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단 원가, 스텝 코스트에서 계단 원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준고정 원가하고 계단 원가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다. 자, 계단 원가라고 하는 것은 준고정 원가가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고정 원가가 뛰어오른다. 그래서 계단 원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준고정 원가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산량이 여길 때는 원가가 만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그리고 단위당 원가는 생산이 0이니까 단위당 원가의 의미가 없죠. 자, 생산이 만약에 20개다. 그래도 원가는 만 원이에요. 그럼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만 원 나누기 20개니까 단위당 원가 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생산이 100개가 되면 원가도 역시 그냥 만 원이에요. 자, 단위당 원가는 100원이 됩니다. 100원이 됩니다. 자, 근데 원래는 이까지가 관련 범위였죠. 자, 그런데 주문이 막 늘어나서 공장을 하나 더 추가 임차하면서 관련 범위가 증가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생산은 이제 120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가가 이제 만 원이 아니고 얼마가 돼버려요? 이제는 공장 2개이기 때문에, 2동이기 때문에 원가가 2만 원이 돼버려요. 자, 단위당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167원이 됩니다. 자, 생산량이 200개가 되면 2만 원이니까 단위당 원가가 얼마가 돼요? 100원이 되죠. 자, 그럼 다시 또 이까지 관련 범위가 확대가 됐는데 다시 주문이 자꾸 증가하니까 공장을 또 추가로 임차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을 계속해서 증가시킵니다. 이제는 200개를 초과해서 220개가 됐어요. 자, 그럼 이때는 원가가 이제 2만 원이 아니죠. 3만 원이었죠. 단위당 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136원이 되고, 자, 이제 300개가 되면 원가가 3만 원이니까 단위당 원가가 100원이 되죠. 자, 어떤 형태를 보입니까? 자, 일정한 관련 범위 내에서는 단위당 원가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다가 계단식으로 고정 원가가 증가한 이후로는 다시 증가했다가 다시 또 감소하고, 증가했다가 다시 또 감소하고,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죠. 자, 준고정 원가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준고정 원가의 성격. 자, 이상으로 준변동 원가,
자, 준고정원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준변동, 준고정원가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변동원가, 고정원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변동, 고정, 그리고 준변동, 준고정원가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 꼭 학습을 되풀이 복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